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군요. 지난달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살인 혐의요. 신상 공개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대전경찰청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한 거예요. 오늘 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요? 그 내용이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화면이 이렇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시점인데 지난 10일이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고 오늘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됐는데 근데요 지금 신상 공개 결정이 됐는데 실제 공개는 오늘 안 하고 내일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 초등학생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범죄인데 이 교사가 직접 본인도 이제 자해를 하고 이런 일정들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첫 대면 조사가 있었고 이후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네.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범행의 어떤 잔인성이나 중대성 충족이 되었고요. 이미 증거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첫 대면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나머지 이제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여지지만 오늘 사실 심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뉴스와이도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방송 중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보자면요. 예. 지금 현직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입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를 범한 상황인데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이미 많은 범죄 사실들을 알고 있겠지만 예. 본인이 함께 학교를 다녔던 선생님에 대한 그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고 예. 그 학생들이 받을 충격이나 그 정신적인 여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잔혹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넉넉하게 충족이 되고도 남았지만 학생들의 그런 충격 여부와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측면들을 좀 조율하느라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한다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내일입니다. 왜 오늘이 즉각 공개가 아니고 내일입니까? 원래 이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요. 예.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5일이요? 네, 이전의 사례들 보면은요, 정말 끔찍하게도 동료 군무원을 살해했던 이 살인 사건에서도 이 5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즉각적으로 이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도 내고 예. 취소소송도 제기하면서 신상공개 기간을 더 끌어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 피의자는 적어도 이 이의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즉각 결정에 동의는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진 측면도 있고 바로 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명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예.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던가 이런 기타 서류들 준비하는 정도 과정인 것 같고 즉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내에 공개는 이루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또 일과 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뭐 이런저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일단 신상을 공개합니다. 얼굴, 뭐 나이, 이름 등등등 공개합니다. 다만 내일 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 이런 결정이군요. 근데 이 신상 공개 나오기 직전까지 사실은 이 해당 교사가 지금 약간 정신병력이 있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과거에 지난해죠.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또 끔찍한 일인데 일본도 휘둘려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그때 약간 이 정신병력 이유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때는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정신병력의 경력을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것이 예. 피해자나 그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보다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통해 피해가 더 극심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그런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요. 예.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 느끼기에 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누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해서 공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누구는 또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예. 사실 이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공개가 되는 것이고 위원들도 뭐 학계나 전문가 다양한 구석 인적 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일관된 기준을 갖는 것 그리고 실효성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치료에 시간이 필요했다고는 해도 예. 이미 상당 부분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공개하는 그런 시기는 적절한 것인지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범죄 예방 효과 갖고 오고 있는 것인지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송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또 결정이 났습니다. 내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냥 명시로만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